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S&P 500은 신고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자, 장중에는 약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변동성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흐름은 실적 호조와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발표들 때문인데요.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한 만큼 자, 미국 증시의 이런 상승이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미국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자, 호실적 때문이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자, LG화학의 주가가 올라가자마자 목표 주가를 153만원까지 제시를 한 증권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기업의 목표 주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LG화학 어느 정도 실적 구성이 되고 있는지, 과연 목표 주가 153만원이 가능한 수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주가를 조작한 그런 무리들이 다소 고발되고 적발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뭐 이제 주가 상승을 위해서 시세 조작 이런 것들을 많이 했겠죠.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그런 그 주가 조작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영권 분쟁과 같은 이런 가짜 뉴스들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한 주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또 한 달간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잔인한 4월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번 4월 같은 경우는 초반 시점까지는 나쁘지 않았고요. 뭐 후반부 들어서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던 거, 뭐 그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월달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약간은 기분이 좀 나쁘지 않겠나 이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또 이번 주는 윈도우 드레싱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어떤 재료들이 전부 다 나쁘지 않게 지금 전망이 됐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부담은 좀 없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죠.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올라서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뭔가 위안을 좀 삼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플러스 0.7% 상승을 하면서 뭐 상승 흐름은 마무리가 좀 됐고요. 나스닥도 플러스 0.2%, 일단 문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4211포인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S&P 500에 대한 신고가. 자, 이렇게 따지고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다우지수, 나스닥이 모두 상승 출발을 했죠. 장중에 그런데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장후반부에 올라오면서 다우지수가 플러스, 나스닥도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플러스 마감한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플러스로 올라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꾸준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것은 사고팔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사자 쪽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팔자도 같이 나오고 있다. 또 그것이 우세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 상승에 탄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고 있는 동안,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는 동안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도가 어디 감히 끼어들지 못하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매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끼어들지 못하죠. 그런데 매수와 매도가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뭔가 변화의 조짐이죠. 그것이 그동안 상승했었던 흐름에서의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 또는 하락하던 시점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이 모양새들은 반대, 그동안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들은 일단 조심해서 넘어가야 한다. 이 부분 말씀 좀 드려보고요. 뭐 재료를 일단 좀 먼저 살펴볼게요.
기업의 재료는 지금 나쁜 건 없습니다. 기업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애플이요, 매출이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경제지표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뛰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도 많이 뛰고,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근데 이 애플은 매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배당을 7% 인상하겠다. 그 다음에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다. 엄청난 거죠, 지금. 근데, 이 정도라면은 사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지 되는데, 결국에는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0.07. 그래서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2.6%까지 상승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 차익 실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다. 그건 좋은데 나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아먹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매출이 48% 증가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7% 올랐다. 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와 페이스북을 비교하기 좀 그렇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은 광고 매출에 힘입어서 전체 매출이 증가했고 주가가 7%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퀄컴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증가했고 주가는 4.5% 상승 마감했다. 애플만 내렸네요. 그죠? 애플만 내렸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 시총 상위권 종목이거든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포드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반도체 부족에 따른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9%나 하락했다. 실적이 좋은데도 9% 하락했다.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전기전자, 이 퀄컴 같은 경우는 부품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나요? 네, 이거 뭐 실제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품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비슷하다 보셔야 되는 거고, 포드 자동차. 자, 그러면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에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불안한 어떤 포지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요 조금 이제 하락세 좀 크게 보였는데 이 긱 노동자라고 있습니다. 긱이라고 해서 GIG 긱 노동자. 이거 발음이 되게 이상한데요. 긱 노동자. 하여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단기 고용 근로자라고 하던가요. 일종 뭐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이네요. 네. 네, 프리랜서. 저 같은 단기 고용. 네, 단기를 좀 일해라. 그니까 뭐 알바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저는 아닌데요. 네. 알바 같은 사람들을 이제 근로자로 분류를 해라.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고용자를 분류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에게는 이제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뭐 상업자 대 상업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 근로자로 하게 된다면은 직원 형태의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기업의 어떤 부담감이 커지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요. 실적이 증가해서 긍정적이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역시 전기전자와 자동차 이쪽에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다. 실적은 좋은데 그냥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다. 역시 차익 실현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또는 향후에 있는 우려감 때문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지표도 볼게요. 이것도 아주 좋게 나왔어요. 지금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6.5%였는데 6.4 예상치보다 낮잖아 이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요. 미국이 6.4% 경제 성장률 만들어냈다는 중국이 지금 올해 예상치를 6%대 정도 잡고 이제 6%도 못 지킬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제 미국이 중국처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건이다. 이 정도 6%대
미국이요. 네,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1%대 경제성장을 만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줄었어요. 네, 55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도 이제 13,000명 줄어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55만 명대. 아직 정상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뭐 20만 명대 또는 10만 명대가 뚝 떨어져야지만 좋은 부분들인데 아직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대신에 이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치보다 부진했다 정도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는 이제 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는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도 불만 사항이 없을 것 같죠? 네. 그러면 주가가 왜 출렁거리는 거야? 기업 실적도 좋고 경제지표도 좋고 뭐 연준에서도 뭐 딱히 뭐 한 것도 없고 근데 왜 출렁거리는 거야?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던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나는 좀 불안해. 나는 이쯤에서 좀 챙길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 이러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압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계속 올라갈 거야. 지금 저가야. 뭐 지금 저평가야라고 생각해서 계속 매수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이쯤이면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무리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힘이 약해지는 거고 매도에 대한 힘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매도에 대한 흐름들이 커지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 변동성을 보이다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시장 경제가 아직까지는 좋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더 이런 흐름들 유지하겠습니다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주가가 많이 뛴 종목들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조심해서 대응하자. 미국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미국의 상황이 일단 플러스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지만 장중 내용을 찝어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미국에게 기대를 걸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죠. 두 번째 이야기, LG화학. 네, 뭐, 호실적 나오면서 주가가 빵 튀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 한 방에 그냥 추세를 돌파해버리는 모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90만원대 다시 탈환하면서 쭉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95만원에 마감이 됐었죠, 어제? 그러면 LG화학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야, 네가 그동안 안 좋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 나 연맥인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점은 일단 또 안 좋아요. 지금 저렇게 목표 가격이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야. 네.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목표 가격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뭐? 153만원? 좀 오버했네요.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자, 이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자, 지금 일단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어요. 네. 호실적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겠죠. 호실적은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주가가 하향 추세에서 상향으로 조정이 됐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 현재 그게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죠. 다 좋은데, 이 기업의 목표 주가 153만원이 적당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죠. 기업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50% 이상 높게 잡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때 대체적으로 그 즈음이 거의 상투권에 근접했다라는 것을 많이들 봐왔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60만원 넘어갈 때 목표 주가 400만원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었죠. 뭐 대부분이 그래요.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막 이런 것들 막 좋은 얘기 막 하게 되면서 뒤로는 팔고 있는 거.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줬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 1등이 LG화학입니다. 5,7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것을 근데 어떻게 봐야
봐야 되느냐? 단기적인 것이냐? 그동안 팔아먹은 거 한번 생각해보자. 팔아먹은 건 얼마 팔았냐? 그 다음에 매수한 거 얼마 매수했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LG화학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더 이상 팔아먹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무작정 매수하기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이 찔끔 들어간다고 되겠습니까? 실적 발표에 딱 맞춰가지고 이번에 실적 좋을 것 같아?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외국인 매수와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개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계속 올라가야 된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면 주가는 여기서 100만원 넘고 뭐 110만원, 120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즉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3천억 정도 수준의 이제 시장이 나왔고, 이번에 그 화학 쪽에서 약 9천억 정도 나왔죠. 그래서 1조 2천억 정도가 나온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호실적을 계속해서 연결해 갈 수 있겠는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아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 호정 국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면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팽팽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정체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기 성장률은 계속 지금처럼 올라갈 수가 없어. 만약에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경기 성장률이 좋게 나타났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것을 더 끄집어내서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빵 치고 올라간 부분인데, 이것을 뭐 빵 치고 올라간 거에서 더 빵 치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빵빵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계속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약간은 이건 오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 153만원이 신영증권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108조 원이 됩니다. 108조 원이요. 자, 그런데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롯데케미칼하고 삼성 SDI를 한번 살펴보세요. 얘네 둘이 합쳐도 지금 롯데 LG화학의 시가총액에 못 따라갑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만, 내놓으라 하는 국내 기업들인데 얘네들도 물론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만, LG화학만 그렇게 용가리 통뼈냐? 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LG화학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LG화학에 투자한 이유가 뭐죠? LG화학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LG 배터리. 네, 여기서 갈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LG 배터리가 지금 일단은 분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상장을 올해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리 연결 재무 구조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목표 주가가 너무 세게 나왔어요. 너무 세게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얘네들이 지금 급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뭔가를 선동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야, 이제는 뭐 이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괜찮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높여 잡는다라든지 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상황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거는 오히려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일단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100만원 수준에 대한 포지션은 뭐 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지금 처음에 제시했던 123만원의 목표 주가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150만원대, 이 정도 지금 대서특필된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주가 추이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나쁜 놈들 이야기네요. 네, 가짜 경영권 분쟁으로 차익을 챙긴 놈들을 증선위 불공정 거래에서 다수 고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분기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 46명, 법인 4개사를 검찰 고발 통보했고, 과징금, 과태료를 내렸다.
네, 과징금, 과태료. 근데 이제 지들이 해먹은 게 더 많을 텐데, 네, 100억 원 해먹고 10억 원 벌금 낸다. 야, 이러니까 얘네들이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뭐, 시세 조종의 사례 미공개 혐의 뭐, 다수 적발했다라는, 적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게, 네, 사실 법적인 측면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사례를 좀 살펴보면 A와 B 등은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이제 종이회사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의 C 주식을 대량 매집을 했고, 매집 시 적대적 인수합병 M&A로 알려지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차명 계좌를 통해서 조금씩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전하는 놈들은 항상 그게 있어요. 주가가 뛰어버리면 내 생각과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수익률이 작아져요. 그래서 매집할 때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차근차근 매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차트에 나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 뭐 이런 것도 뭐 어떤 것에도 평지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네. 슬금슬금이요. 슬금슬금. 절대 급하게 안 올라갑니다.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꼬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티나지 않게 슬금슬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들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고팔고를 아주 지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적대적 M&A 이슈 빵 터지면 주가가 푹푹 튀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피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고가에 매수하면 안 하면 돼. 많이 올라갔어. 단기간에 뭐 때문에 올라갔지? 왜 올라갔지? 상한가에 따라가거나 상한가 다음날 매수하거나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뭐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뭐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치더라도 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안 빠지고 있고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는 있는 것 같아.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빵 튀어 올랐을 때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 상황, 기존의 사업 업황 신중히 고려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고려한다고 이거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네, 이 단기간에 급등이 과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겠는가 이 내용들 꼭 보시고요. 네, 이미 많이 올라갔더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 또는 이제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원활히 발행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챙기기 위해서 주가를 먼저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점점 상승시켜요.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상승시킨 다음에 유상증자를 때려버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가 더 활발하게 되겠죠. 왜 물려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사채 발행도 아주 쉬워져요. 왜냐면 이게 주가가 높은 상태가 되면 사채를 발행했을 때 걷어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터졌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돈도 많잖아요. 일단은 평가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가를 조정하고 상승시키는 그런 포인트들을 피해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올라갈 때 사지 않는 겁니다. 네, 올라갔을 때 사지 않는 겁니다. 자,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또는 이제 뭐 이런 악재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작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작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어떤 악재가 터졌다.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야, 니네들 나가 이거랑 똑같아요. 니네들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좀 올릴 생각인데 니들 왜 자꾸 붙어있는 거야? 나가. 네. 다 나가. 다 그래갖고 이게 떨궈 놓고 물량 뺏어 먹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반대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또 단기적 상승이 크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느낌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S&P 500이 신고가, 미국 증시 나쁘지 않은데 실적 호조, 그 다음에 경기지표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LG화학의 목표 주가가 153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과하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 하나 좋아서 외국인 매수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나왔던 포지션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흐름으로는 갔습니다만 153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변동성 무조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 생각보다 높은, 너무나 많은 50% 정도 수준의 그런 그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그것은 뭔가 의심해야 한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가짜 경영권 분쟁 또는 뭐 시세 조정 등등에 대한 분쟁을 다수 고발했는데 맹점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100억 얘네들이 시세 차익을 챙겨갔는데 10억 뭐 과징금 받는다. 이거는 네,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과징금 조금 더 올리라. 법을 강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들 피해가는 방법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따라가지 말라. 아시겠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된다면 니네들 나가!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은 겁먹을 필요도 없을 테고요. 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만의 투자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하는 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다른 사람의 의견들 맹목적으로 따라한다.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나의 주관이 없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조금 더 성공에 가깝게 다가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도 전부 다 그냥 저의 의견이죠.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저렇게 생각하네? 오케이. 저거를 같이 믹서 쉐끼 해가지고요. 흔든 다음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분석이라든지 기법으로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주말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가지 복잡한 날이긴 합니다만 변동성 꼭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자, 주말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에 떠서 시작한다.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에 많이 빠져서 시작한다. 올라가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조심하세요. 그런 내용들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